자, 이어서 도시 군 관리계를 보겠는데 이 도시 군 관리계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11회 보시면 도시 군 관리계 내용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 6가지는 그 내용도 이해하시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도시 군 관리계 내용에 해당하는 걸 할 때 내용 할 때 내자 앞에다가 살짝 결정을 써봐요. 그래서 출제할 때 도시 군 관리계 결정 내용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 그냥 도시 군 관리계 내용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니까 그걸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십시오. 먼저 이걸 우리는 기하할 때 어떻게 기하했습니까? 용용용 기사집 이렇게 기해놨죠. 자, 그때 기억 봐봐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줄 거 봐요. 줄 거 놓고 그걸 22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22페이지 참조. 그래서 거길 보실 때는 22페이지를 꼭 보셔야 돼. 그래야 제대로 공부를 했다 볼 수 있어요. 22페이지 찾나요? 2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서 말하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종류가 쭉 나오죠. 22페이지 보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토를 크게 4용도로 구분해서 지정해야 되는데 그 명칭을 보면 도, 관, 농,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농림지역에다 줄 거 봐요. 그 농림지역하고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은 현행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아닌가 해가지고 1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있죠. 이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이 있다고요? 농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구 지정도 도시군관리계 결정됨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농림지구 지정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에 해당한다. 그럼 맞아요. 농림지역 맞아. 농업진흥지역은 아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자, 왼쪽으로 다시 가셔서 이 왼쪽 보면 하단부 용도 폐지되어 현행 국토계획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용도적, 용도지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준도시적, 준농림적 이건 존재한다. 폐지됐다? 폐지됐어. 그래서 준도시적 지정도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에 해당한다. 그럼 틀립니다. 준농림적 지정도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에 해당한다. 그럼 틀려요. 이것들을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 전 국토는 크게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지로 지정하는데 이런 지정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역은 다시 몇 가지로 세면 됩니까? 4가지. 명칭 뭡니까? 그래요. 도시적 바로 밑에다 세분 이렇게 써봐요. 도시적 바로 밑에다 세분. 세분. 알죠? 세자하고 분. 세자가 뭔 세자일까? 가늘세. 분자는 나눌 분. 그래서 도시역에 있는 토지를 가늘게 나눈다. 이걸 세분하는데 세분하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된다. 세분할 때는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세분할까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세분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래 다시 주거적은 무엇으로 세분되는가? 전용, 일반, 준. 보고 계시죠? 이때 주거적 중 무슨 주거적은 1종, 2종, 3종까지 세분할 수 있는가? 일반이다. 전용 주거적은 몇 종까지인가? 1종, 2종까지만. 준 주거적은 세분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은 4가지로 세분되는데 4가지 명칭을 알아두셔야 돼요. 뭐 있는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근데 시험에 나왔네요. 상업적은 전용 상업적,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근린 상업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 전용, 일반, 준공업적. 더 이상 세분되지 않는다. 녹적은 뭐 있는가? 보전, 생산, 자연, 녹적으로 세분된다. 이걸 명칭을 알아두시고 관리적은 몇 가지가 있는가? 3가지. 보전, 생산, 계획관리적. 시험에 나왔네요. 관리적은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문화관리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틀겠죠. 문화
관리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호지역은 세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를 아까 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의 일종인 용도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이걸 갖다 아까 그 자리에다 들이대고 이것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에 해당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용도지구 10개 있죠. 용도지구 10개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약조로 이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경미고, 방방보시, 시계터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 밑에 보시면 용도 폐지되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구로서 위락지구는 있다 없다? 저 밑에 봐봐요. 위락지구 있어 없어요? 없어. 과거에 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리모델링지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히 개발 촉진지구는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개발 촉진지구는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용도지구가 아니다. 그런데 개발진흥지구는 맞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 개발 뭐다고요?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일종이다. 꼭 알으시고, 그 다음에 시설용지구는 폐지됐어요. 근데 시설보호지구는 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 무엇에 있다고요? 시설보호지구는 있다. 시설보호지구, 시설보호지구 체크. 무엇은 없지만 시설용지구는 없어요. 자, 그리고 저 밑에 아파트지구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지구를 아파트지구로 했어. 근데 요즘에는 그 지역명을 그냥 써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지구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선다. 그러면 그 동네 이름을 써서 그냥 그 지구 이렇게 요즘에는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아파트지구로 했거든. 그러나 현행법은 아파트 지구라는 용도지구는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용도지구는 총 10개가 있다. 10개의 경미고 방방보시 취계택이 있는 바 이 10개 중 세분을 절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무슨 지구는 절대 세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거기 써놨습니다. 4번 방화지구는 세분할 수 없다. 조례를 통해서도 세분할 수 없다. 절대 세분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는데 방화지구는 조례를 통해서 제1종, 2종 방화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개 중 8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취락지구 있지 않습니까? 취락지구는요 바로 종속, 그렇게 써놔. 종속 지정 이렇게만. 그래 10개의 용도지구 중 어떤 지구는 종속 지정되는가? 취락지구만 종속 지정되죠. 어디다 종속에서 지정할까요? 써보세요.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8번 앞에다가 약자로 어디다 종속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약자로. 그렇죠. 그래 취락지구는 이 6곳에만 종속되어 지정됨을 꼭 아셔야 돼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개발 제한구역과 도시 자연 공헌구역 알죠? 자, 이곳에만 종속되어 지정된다. 시험에 나왔네요. 관리적이 있다 이렇게. 관리적에는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맞죠? 맞잖아요. 관리적에는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왔어. 자, 그래 이 6곳에다만 종속되어 지정되는데 특히 이 4가지에다 종속되어 지정되는 것을 무슨 취락지구로 할까요? 자연 취락지구. 그리고 이 개발 제한구역에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취락지구를 뭐라 할까요? 집단 취락지구.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개발 제한구역에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찾아. 답은 집단 취락지구로 답이 나왔어요. 이렇게. 알겠죠? 도시 자연 공헌구역다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때는 도시공헌 및 녹지하는 법률이 있는 바 그 법에 근거하여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험범에서 벗어나니까 몰라도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돼. 일단 취락지구는 6곳에만 지정할 수 있다. 6곳 중 4곳에다 지정한 것을 뭐라고 하냐? 자연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4군데밖에 없다.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다만 지정하느냐? 개발 장구역에다만 지정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훌륭하겠고, 특히 자연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된 장소일 때 그 장소는 몇 층 이하밖에 못 지는가? 4층 이하밖에 못 진다.
뭐 또 나옵니다만은 일단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칠학주구는 두 가지로 세분되는데 그 두 가지 명칭도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가지가 뭡니까? 약자로 취자집. 그래 각각 세분되어지는 명칭을 또 여러분께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이 경관주는 어떤 이름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는가? 약자로 경자수시. 그래 경자수시. 그 다음에 미관주는 미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그 다음에 고도주는 뭐 있습니까? 최고하고 최저 두 가지밖에 없다. 그 다음에 방화주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방제주는 두 가지 있죠. 약자로 뭐라 합니까? 방자시, 방자시, 방자시 이렇게. 그 다음에 보전주는 뭐 있습니까? 약자로 보문중생. 아주 중요표. 그걸 가지고 자주 출제합니다. 보전주구는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 세 가지 명칭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일단 간단하게 보문중생. 너는 학교 중학생이니? 라고 저한테 어르신 물어보면 저는 보문중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보문중생. 그때 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문. 역사문화 환경이다 이렇게.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이렇게 꼭 세 가지 명칭을 정확하게 꿰뚫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보존의 약자로 뭐라 합니까? 시학항공고 이렇게 하죠. 뭐라 한다고요? 시학항공공, 시학항공고. 학교, 항만, 공항, 공용 네 가지로 세분되어 지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주 있죠. 개발진흥주를 보기 전에 8번 실학주구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주거 칠학주 있을까 없을까? 그래 하나 써놓고 갈피잖아요. 그래서 지문에 이런 말로 하면 아 이거 틀린 점이다. 빨리빨리 잡아서 처리해야 되겠죠. 주거 칠학주는 절대 없다. 시험이 잘 나요. 칠학주는 주거 칠학주고 자연 칠학주고 집단 칠학주로 세 번째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 주거 칠학주는 없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놔요. 알겠죠? 취자집, 취자집, 취자집. 그 다음에 이제 9번 개발 징유는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 5가지가 있죠. 5가지. 약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래. 개에다 동그라미 치고 주산하고 간복투. 이걸 모르면 뭔만 또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단하셔요. 그래. 개, 주산, 간복투, 개, 주산, 간복투, 개, 주산, 간복투 이렇게 기하시고 이 10개 중 특정 용도 제한축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자기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시도사는 시도의 도시 군객주로 대도시장은 대도시 도시 군객주로 세분 지정할 수 있죠. 무엇으로 세분할 수 있다고요? 조례로.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2번은요. 추가로 세분 지정할 수 있어요. 경미고 할 때 경미는 추가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죠. 조례로. 조례로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미. 그냥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특 하나. 그래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경미특 있다 그랬죠. 뭔 특 있다고요? 경미특 이렇게. 그래 여기에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로 알아둘 것은 이 제목 봐봐요. 1번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역 종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목이. 제목하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제목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 종류다 아닌 것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는 용도적 용도주구 지정과 병이 있었는데 그때 용도적은 여기 있는 것을 말한다. 용도주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다 말한다. 이것이 아니면 아닌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는 5가지가 있다. 5가지 뭐냐? 바로 계시수도입. 거기 나와 있죠. 계시수도입. 이것은 지정과 병행할 때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계시수도입은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한다. 하나. 오른쪽 페이지 보면 23페이지 현행 국토개법령상 용도구역이 아닌 것, 용도주가 아닌 것 이렇게 나와 있죠. 2번, 3번을 잘 헤아려 두셔야 돼. 2번 보면 투기괄주가 있지 않습니까? 투기괄주는 국토개법령상 용도주구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투기괄주구 지정과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그럼 틀리겠어.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주구의 종류가 아닌 것. 5. 투기괄주. 그럼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 투기괄주는 국토개법령상 용도주구의 종류도 아니고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 용도주구 지정할 때 용도주구도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투기 과주는 무슨 법에 있을까요? 주택법 번지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법에 있는가? 이것도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생각하면서 공부해 두셔야 돼요. 투기 과주 지정은 주택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시고 투기 과주를 지정할 때 지정권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아신 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 투기 과주는 누가 정할까요? 국장하고 시도사. 그래, 맞습니다. 국장하고 시도사. 이런 권한권자를 알고 싶으면 뒤로 가서 보면 된다고 작가 싹 정리해놨다고 그랬죠. 자, 그래, 일단 국장과 시도사가 투기 과유를 정하게 될 때 지정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려고 정할까요? 여기다 투기 과유를 정했다 합시다. 그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할까요? 1. 이 지역의 토지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2.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그렇습니다. 주택법에 근거해서 정한 만큼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지 토지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알겠죠? 이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게 될 때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했는데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입주권, 우리 공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권이라 합니다. 일상에서는 분양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입주권 후 전매를 제한하자 해서 바로 이걸 지정하는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 알겠나요? 입주권을 뭐라고 한다고 다른 말로? 분양권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법에서는 공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렇게. 그래 이걸 전매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이 투기 과열지구가 수도권에 지정돼 있다 아니면 충청권에 지정돼 있다. 충청권이라는 것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충청남북도를 말합니다만은 자, 이 투기 과열지구가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에 지정돼 있다면 그 안에서 입주권 후 전매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전매 제한 기간은 여기서 지금 바로 그 공동체를 건설해서 분양코자 하는 자들이 우리 입주자 모집해 가지고 우리가 당첨되면 입주자로 선정된 자들이 바로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까 말까 고민하게 되죠. 그때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줍니다. 그래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그날부터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받을 때까지는 전매를 제한받아요. 근데 사업 주체가 사업을 지연시켜서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바로 5년이 지날 때까지 이걸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5년 지나면 전매가 허용돼요. 그리고 이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됐는데 수도권과 충청권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 저 뭐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에 지정돼 있다. 그런 장소에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돼 있을 때 그 장소에서 입주권 전매 기간은 바로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1년간만 제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전매 제한을 가해서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시 바로 투기 과열지구다 이렇게 하셔. 투기 과열지구는 무슨 법에 있는가? 주택법에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그 1번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있지 않습니까? 농지법상 농업진흥적 지정은 누가 할까요? 아주 중요한데 얼마나 공부됐나. 1. 생각 안 나면 또 생각해봐요. 1. 농림축산식물장관 2. 시군면장 3. 시도사 4. 시장수 구청장 5. 몰라. 몇 번이에요? 이제 엄청 많이 예를 들어서 헷갈려 버리죠? 뭐예요? 예? 제가 늘렸어요. 막 시장 군수 나오고. 자, 시도사잖아요. 어떤 분은 동nem축산 이렇게 입을 보면 알아요. 농림축산식물장 아니에요. 알겠죠? 자, 누구다고요? 시도사. 중요한데요.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을 거요. 지난주에 파고 왔을 건데요. 농지법 안 했나요? 했죠.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세히 팠습니다. 그렇죠? 이쪽에다 정리하고 갔잖아요. 여기 보이죠? 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지정 대상 용도지역 지정했을 때 용도구역 두 가지로 구분한다 막 했잖아요.
했잖아요. 자세히 했잖아요. 아무튼 누가 정한다고요? 시도사.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정하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승인받아서 정한다.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이왕에 나왔으니까 농업진흥적을 지정하게 될 때 지정 가능 용도적은 어디에다만 정할 수 있을까요? 지정할 수 있는 용도죠. 그렇죠. 녹간농자. 그렇죠? 어디요? 녹간농자. 그래. 근데 녹지역 중 무슨 지역에 있는 녹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특별시의 녹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게 했죠.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오. 3번 중요합니다. 3 보면 이 국토개법령상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는 그건 포함되지 않는다. 용도구역이 아니니까 국토개법령상 용도구역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개발 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 3번 보면 개발 밀도관리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이것은 국토개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바로 그것은 용도구역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용도구역은 아니죠. 이것도 알아두시되 용도구역은 기단이다?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무슨 법이 있는 거다? 이건 농지법. 그래서 국토개법령상 용도구역은 아닌 것이다. 여기까지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 3번 이 국토개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라든가 개발 밀도관리 지정은 국토개법상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2번 시험에 출제됐어요. 자, 다시 원점으로 가시죠. 그래, 아까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11페이지 찾았나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을 공부하면서는 기억, 거기까지, 니은을 공부할 때는, 기억 니은을 공부할 때는 거기까지 확대해서 알아두셔야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셔봐. 디귿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나와 있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거기다 줄 닦으시고 설치 정비 계량에다 떠보시고 설치 정비 계량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도시 군 관리로 결정해서 한다. 근데 그때 기반시설에다 네모 쳐봐요. 네모 쳤나요? 네모 쳤으면 거기다 써요. 2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2페이지 참조. 그래,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내용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걸 응용해서 이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바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 그 내용 몇 페이지 있다고요? 2페이지. 그래서 기반시설을 지워버리고 뭐 도로 설치하는 사항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그런다든가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사항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그럼 맞습니다. 이해돼요? 그래, 그 2페이지에 있는 기반시설을 자주 여러분께서는 봐두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갖다 들이대면서 그것을 설치 정비 계량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뭐 화장시설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엄청 많죠. 자, 그걸 연결해서 알아주시고 그래, 설치 정비 계량 이건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건데 그 옆에다가 다시 원점으로 오셔가지고 그 옆에다가 청구표에서 이거하고 비교해 두셔야 되겠어.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 군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 기반시설 배치기문은 무슨 계획의 내용으로 결정해 나갈까요? 무슨 계획의 내용일까요? 이것은 도시 군갈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중요한데. 그래, 이 기반시설 배치기문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 단위를 만들 때에 이걸 반드시 포함해서 지구 단위로 결정고시 해주죠. 배치와 규모는 무슨 계획 내용이다? 지구 단위 내용이다 이렇게 하셔. 그 다음에 그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포괄적으로 계략적인 사항은 무슨 계획으로 이걸 담아서 수립하는가? 이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광역시설의 설치,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 관한 사항은 무슨 계획으로 이걸 수립할까요?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는 그렇죠. 광역 도시계획. 이 네 가지를 비교하십시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은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이고 기반시설 배치 규모는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기본 내용상이다. 광역시설 배치 규모 설치하는 사항은 무슨 계획에다 포함하는가? 광역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리을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나와 있죠. 그때 도시개발사업에다 줄 거 봐요.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없을 수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에다 줄 거 쓰면 밑에 써놨습니다. 밑에 박스 밑에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딱 화살표 날려보내요. 그래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계획이 나오는데 그때 도시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줄 거 봐요. 그 다음에 단지 줄 거 봐요. 찾아가지고 조성 줄 것이고 사업 그렇게 써 찾아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한다. 그러면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도시개발사업 일종이니까 그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속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상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무슨 사업 일종이다고요? 도시개발사업 일종이니까 그것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에다 줄 것이고 밑에 박스 밑에 정비법상 정비사업 종류 6가지 고려 화살표 날려보내. 그래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는 정비사업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그때 정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밑에 박스 밑에 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것 갖다 들이대면서 이것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속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미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비흡 입지규제 취해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해소구역 개 여기까지 무엇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잘 나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중 우리 주민들이 바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이 도시군 관리로 바로 입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모두 다 우리 주민들이 입안권자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민에게 입안 제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그래 바로 동그라미 디귿과 미흠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렇죠. 용도주가 다 아니고 뭔만 기다고 그랬어? 산업, 유통, 개발, 진구, 지정과 변경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중 바로 기지산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계 이것만 그리고 산업, 유통, 개발, 진구, 지정과 변경 이것만 우리 주민에게 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따 또 나오는데 일단 거기서 생각하고 넘어오세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12페이지 보시면 12페이지 봐보세요. 자, 별표해 가지고 도시 군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그래, 도시 군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달리 뭐라고 하냐.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도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아주 중요해. 1번 보면 특별 건축의 지정은 도시 군관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서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요. 그 내용은 무슨 법에 있고 그리고 누가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도시 군관의 결정 내용이 아닌가 이것까지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특별 건축의 지정은 국토개법상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정한다. 건축법 반지수 아시고 누가 하느냐. 시도사하고 국장과 시도사가 지정권자다. 그걸 지정할 때는 도시 군관으로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자, 광역계획권 지정은 무슨 법에 있다. 국토개법. 누가 정한다. 국장과 도의사만. 그걸 정할 때는 도시 군관으로 결정해서 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고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중요하죠. 개발 밀도의 지정과 변경. 개발 밀도의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의 지정. 이건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한다. 국토개법 있다. 누가 하느냐 이거. 특수류강 시장우수만이 지정권자이다. 이걸 지정할 때는 도시 군관으로 결정해서 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고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주 중요해.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고 거기서 재작년도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시범도 지정은 무슨 법에 있다. 번지수 알아주셔. 두 번 나왔어. 시범도 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정하는가.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개법에 근거해서 한다. 누가 정하느냐. 국장이 한다. 지정할 때는 도시 군관으로 결정해서 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아까 했죠. 토기과열지 지정은 무슨 법에 있다. 주택법. 누가 하는가. 국장과 시도사 한다. 이것은 도시 군관으로 결정해서 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는 것이다. 6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무슨 법에 있다. 도시개발법이 있다. 이걸 지정할 때는 도시 군관으로 결정해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지정권자냐. 지정권자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국장. 엄청 중요하죠. 지정권자를 두 번 물어봤어. 도시개발법에서. 그래,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누가 있다. 국장이 있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거예요. 그때 시도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개발법상 시도사는 바로 특별자치장은 포함될까 안 될까? 그래, 거기다 하나 써봐요. 6번 시도사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써. 도시개발법상에서는 특별자치장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특별자치장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무슨 법에서는 특별자치장이 절대 나와서 안 된가? 도시개발법에서만 딱 각인시키나요. 알겠죠? 그래서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는 시도사와 대도시장 국장이 있다 했는데 그때 시도사는 광역자치단체장을 말하지만 그때 시도사에는 누구는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자치장. 나머지 법은 시도사면 광역자치단체장 5명이 포함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도사를 의미하는데 도시개발법상에서는 특별자치장을 제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사 4명을 의미한다. 아시죠? 왜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자치장인 그자는 절대 안 나온다고 그랬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저 세종특별자치는 또다시 지정할 일이 없다. 특별자치장이 지정할 일이 없다.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건설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소인 만큼 세종특별자치장에게는 그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상 시도세는 특별자치장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넘어가시고 6번하고 7번을 잘 비교해 두셔.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장인 정비구역 지정권자에는 국장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 누구는 안 나온다고요? 국장은 절대 안 나온다. 이게 중요해. 그래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이렇게 하십시오. 누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국장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아까 있어.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지정, 농업진흥구역 지정, 농업보호 지정 이건 무슨 법에 있는 것이다? 농지법이 있다.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농업진흥구역 지정,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지정은 다 누가 하는가? 시도사만 하는 것이다. 농장이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동그라미 2번. 이 2번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 하겠는데 자,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무슨 계획에 대한 제한권을 법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무슨 계획인가?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바로 제한권을 주민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관리계획만 위반 제한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 그때 주민이 위반 제한할 때에 몇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2가지가 아니라 3가지다. 하나 더 추가됐죠. 자,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3가지가 됐는데 약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지사안. 그래 그때 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반시설 할 때 다시 딱 네모쳐 가지고 2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 아까 기반설함이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2페이지. 그래서 그때 기반설은 그냥 기반설만 외워가지고는 시험에 나오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반설을 공부할 때는 2페이지를 자세히 좀 보시고 그래야 돼. 그래 도로 설치 광장 설치 도로 정비 이렇게 바깥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거기 보시면 1번에서 보시면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끝에 했다 줄거 봐요. 위반할 수 있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거기다 포인트 딱 줘요. 잘 나가다가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 위반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이 자들은 바로 도시군관리권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누구한테 제한하는가?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자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첫째 제한사항은 3가지가 있다. 약자로 기, 지, 사안 이렇게. 그래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개구 지정업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이게. 그래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이걸 이번에 신설했거든요. 여기서 잘라버리면 틀리겠어. 개발, 진흥지구 지정업 변경하는 사항도 위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겠어. 개발, 진흥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 중 뭔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느냐? 산업, 유통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3가지 건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제한할 때 제한 시 제한서 제출합니다. 이때 제한서에 따라 첨부할 서류가 있어요. 첨부할 게 있는데 첫째 뭘 첨부하느냐? 이 지역에다 기지사안 해달라고 이 땅에다 해달라고 지금 위반 제한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바로 이 도면과 서류를 준비해야 돼. 그걸 도서라고 그래. 도서. 그래 위반을 제한하고자 하는 도시군관리계 도서도 준비하고 도면과 서류.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설명서도 만들어서 내야 돼요. 이렇게. 그래 지금까지는 도시군관리 도서하고 설명서 만들어서 내라 그랬는데 바로 이번에 추가했어. 제한을 하려는 지역에 토지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해 당사자인 소유자가 있을 건데 이자의 동의서도 확보해서 내라 이렇게. 알겠나요? 이게 이번에 추가됐어. 그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동의도 필요하다. 동의서. 이때 이 동의서는 얼마가 필요하는가?
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건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하고자 할 때 동의서는 바로 5분의 4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 얼마요? 5분의 4. 이 공원이면 공원의 설치를 한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서를 내려고 할 때는 그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의 동의서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산은 이 지산은 바로 3분의 2만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요? 3분의 2. 이 수치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3분의 2 이상. 그리고 특히 이번에 신설했던 건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것의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이런 동의서뿐만 아니라 바로 땅을 준비해야 돼. 땅. 그래 이걸 지정을 해 달라고 할 때 지정 면적은요. 지정 면적은 바로 지정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땅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얼마요? 3만 제곱미터 있나 없나요? 없죠. 없는데 그냥 써놔요. 자, 그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려면 얼마 이상의 규모로 지정을 요구해야 되냐?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있는데, 그래 지정 제한 시 이 지정 제한 시 용도지역은 여기에 한정해요.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그 생산관리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자연녹지지역, 이 세 가지 지역에다가 지정을 제한해야 되지 다른 데다 지정을 제한하면 받아주지 않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때는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한정되는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역에 있는 땅이 된다. 그 땅을 얼마 이상 준비해서 제한서를 내야 되냐?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지정을 제한해야 된다. 그래야 수리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특히 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땅은 지정을 제한하게 될 때 전체 이렇게 지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해달라고. 이 정도 규모로 지금 제한하는데 이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죠. 무슨 지역이요? 계획관리지역 땅이 전체 지정을 제한한 면적 대비 50%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 자연녹지의 땅,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포함해서 이 산업유통개발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 그러나 이런 지역의 땅이 더 많으면 안 되고, 무슨 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을 차야 된다고요? 전체 면적 대비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땅을 계획관리지역에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 이 정도는 시험권으로서 이번 코스에서 알아두셔야 문제나면 풀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미 바로 개정된 자료를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은 확인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한을 하게 될 때 제한서 받았던 이 위반권자가 반여부를 통보해 주죠. 제한자에게 반여부를 통보하는데, 반영 여부 통보는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그래, 제한일로부터 며칠이요? 그래, 원칙은 45일 이내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며칠 연장이 된가요? 그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없으면 제한일부터 45일 내에 반여부를 통보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있으면 연장 통보해야 되죠. 연장해서 통보하면 되는데, 그때는 몇 해 안에서 연장할 수 있냐? 1회 안에 며칠을 연장해야 되냐? 30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 건 반영해서 위반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 그 반여부, 이렇게 반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반여부 결정하고자 해. 위반권자가 반영해 줄까 말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민되면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자문을 거칠 수 있어. 뭘 거칠 수 있다고요? 자문. 바로 국장 장관은 중앙도시 내, 시장군수는 지방도시 내, 약속으로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했어. 도시계획.
도시계획위원회의 뭘 거칠 수 있다고요? 자문을 거쳐야 된다, 거칠 수 있다. 그래, 임의적입니다. 자문은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과거에 옛날에 한 옛날에 자문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요. 임의적이다.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비용 부담 문제가 중요해요.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입안하고 결정해 나갈 때 들어가는 비용 알죠?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한자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 그거 마지막이 중요해. 부담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여기서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13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